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2월 2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전송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트래픽 문제인지 뭐 기기 디바이스 문제인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요. 어쨌든 몇 가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간밤에 무슨 일이 좀 있었죠. 핵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 반군 공화국 승인을 고려한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새벽에 타전을 했는데, 지금 한국으로 넘어온 연합뉴스가 가장 빠르죠. 연합뉴스를 확인을 해보면 돈바스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오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닥스가 근데 몇 프로 빠졌냐? 2.07% 빠졌고요. 프랑스는 2.04%, 거래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영국은 0.39%밖에 안 빠졌고, 이탈리아는 1.72%, 유로 스탁스 50은 2.17% 하락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있는 정도 수준의 일단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이후 시간이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은 조금 상당히 흔들릴 거고, 아시아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반영을 할 것인지가 오늘 핵심인데요. 일단 일부 안전자산 선호는 발생을 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0.5% 수준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일본 엔화는 근데 소폭 강세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큰 폭의 강세가 아니고, 일본에는 114.7이니까 115대에서 조금 더 강세로 갔다라는 정도 수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기준 천연가스는 6%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도 올랐습니다. 유가 올랐는데 WTI 기준으로는 약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92.82를 기록을 했고, 여기와 이 동네와 연관이 있는 비철금속인 팔레아듐은 2%대의 상승, 금 가격도 소폭 올랐습니다. 1907달러.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은 38,000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지금 37,300불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쪽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러시아의 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하루에 10% 빠졌습니다. 하루에 10%.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폭락 수준이 아니죠. 지수가 10% 빠지면 종목들은 20, 30% 빠진 게 속출했다고 봐야 되니까 엄청난 규모로 많이 빠졌고요. 자, 다음으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3%대의 약세를 보였죠. 달러 루브니까 3.14%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번에 기록했던 최저 가격 근처까지 지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보도록 하시죠. 스위스 프랑은 말씀드렸던 대로 0.5% 강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강세인데,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의 마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전자산 선호의 현상이 그렇게 센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일단 원자재 가격은 비철금속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알루미늄과 니켈 연고점 갱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 사항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합인포맥스, 국민일보 등등으로 전해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평화유지 작전 명령을 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속 지금 돈바스 지역이죠. 여기가 돈바스 지역 근처에서 약간 국지적인 내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저거죠. 러시아 명분은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일 테고요.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키는 그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결정을 강력히 지역 독립 인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러시아의 지역 독립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얘기하면서 제재를 포함한 미국 대응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추가 침공에 대해서는 동맹 및 파트너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 낸 것들을 한번 보죠. 우리는 이런 러시아 움직임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바이든 대통령은 곧 소위 DPR 및 LPR, 아까 그 도네츠크 뭐 이런 지역이죠. 에 대한 미국인 투자와 무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노골적 위반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인데 분명히 하자면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준비한 신속하고 가혹한 경제 조치와는 별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저쪽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뉴스만을 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죠.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불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무력 충돌까지는 아니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 라는 것이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인데요. 뭐 당연히 러시아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이 아까 보셨듯이 10%나 하락하는 그런 뭐 큰 폭의 양상을 나타냈고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지난번 이거 처음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것은 또 아니다. 뭐 수치를 보면 그렇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권에서 좀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아시아권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미국 선물 시장 흐름들도 같이 서로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는데 무력 충돌이 아니면 계속 시간을 끌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력 충돌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이고요. 전면전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되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제재 얘기까지만 한 거고요. 전면전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경고한 것은 우크라이나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야간 선물 등락은 그래서 약 한 1.23%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NDF 환율은 1195원 60전으로 3원 60원 정도, 3.66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세, 워낙 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아시아권에서는 충격을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충격을 반영하는데 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의 감정만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전쟁 난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막 한 3, 4%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야간 선물은 1.2%.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놀랬으면 오전 시초가에 조금 더 많이 빠지겠죠. 네, 그럴 걸로 보여지고.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면전의 얘기가 아니라 경제 제재 얘기다라는 거 그냥 일단 있는 그대로 사실 나온 뉴스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전쟁이 확대 안 되고 그냥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제일 최악의 상황들은 미국이 참전하는 거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뭐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모든 이슈가 다 메모리 돼서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다른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영국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 시장이 다 2% 이상 빠졌는데 영국만 유독 0.39%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봤더니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레피키님이 그 전달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영국이 목요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조치.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리면 일단은 무조건 휴가 안 내도 하루 쉬는 거잖아요. 하루 쉬는 게 아니고 며칠 집에서 격리 조치되면서 강제 휴가가 되잖아요. 쉬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는데 강제 휴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알아서 휴가를 내든 아니면 출근을 하든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옛날에 그랬다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네들만 유럽에서 유독 영국만 떨어지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는 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전쟁 났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하는 소식이 이렇게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거의 안 빠질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고 이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말 1.3% 정도 오늘 시장 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뭐 그런 정도 안에서 소화가 되면 좋겠고 오후까지 전쟁 소식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미국 시장을 위해서라도 협상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빨리 좀 정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